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 학습 전문가 상변승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단어의 암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단어라고 말을 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단어는 예를 들어서 총하고 총알이 있다 하면 총알에 해당되는 겁니다. 총만 있으면 총을 쏠 수가 없잖아요. 총알이 있어야 쏠 수 있지. 단어라는 건 영어에 있어서 총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많이 암기하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암기하는 건 중요한데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큰 문제죠. 영어를 아이들이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단어 암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할 게 너무 많죠. 이거는 외워야 될 게 몇천 개가 되는데 그 끔찍한 숫자 몇천 개는커녕 몇백 개 외우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어 암기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단어장을 처음 본 저의 제자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처음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단어란 것을 제대로 암기할 수 있는가. 단어의 올바른 암기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단어의 잘못된 암기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이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연상기억법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보는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원어민들이 보는 책에도 예를 들어서 고릴라, 게릴라. 그래가지고, 고릴라 무장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고릴라, 게릴라. 그래서 게릴라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릴라들이 게릴라의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 이미지를 갖고 있던 그런, 어휘책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보는. 좀 썰렁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고릴라 게릴라 그러면 고릴라가 게릴라지 연상이 되면서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원어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도 약간 비슷한 게 있긴 한데요.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vegetable이라는 단어, 채소입니다. vegetable이라는 단어를 암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vegetable을 어떻게 그런 책들은 또는 컨텐츠들은 암기시키냐면 vegetable, 배추다발, 채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vegetable, 배추다발, 채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vegetabl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단어가 나오면 vegetable이 뭐였지? 배추다발은 채소. 이거 채소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vegetable 뒤에 배추다발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vegetable하고 배추다발의 그 연상 부분이 물론 이거는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적지만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얘가 이거였을까 저거였을까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동어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단어가 철자가 비슷하다라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연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때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연역적인 학습법과 귀납적인 학습법의 차이점에서 연역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보통 bear, 배, 그다음에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그랬죠. 이게 3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vegetable, 배추다발, 채소, 그거에 대한 이미지. 이건 4단계입니다. 이거는 연상을 하다가 글의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문장을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연상기억으로 외운 게 있어. 그럼 그거를 떠올리죠. 그럼 앞에서 기억했던 내용들 다 날아갑니다. 영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서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학문적으로 이미 입증된 겁니다.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컴퓨터도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컴퓨터도 A라는 B라는 일을 하게 되면 A하다 B하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처리가 안 된다고요. 하나씩 조금씩 나눠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게 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걱정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 있더라도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푹 빠져버리면 걱정이 날아가죠.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 수학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요. 응? 저도 해봤습니다. 이어폰 꽂고 수학 공부합니다.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수학에 빠지니까 음악이 안 들려요. 무슨 음악이 나왔는지 몰라요. 수학 공부할 때 내가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 문제 풀 때 너무 빠져가지고 음악이 안 들립니다. 공부도 이렇게 빠져서 하면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 야, 음악 들으면서 무슨 공부가 돼? 난 잘 되는데? 거짓말입니다. 자, 보세요. 음악이 들리고 있으면 수학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수학에 빠져 있으면 음악이 안 들립니다. 절대 두 가지 동시에 안 돼요. 어떻게 두 가지 동시에 됩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어의 뜻을 연상하고 있으면 그 문장의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연상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연상기억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단어를 쉽게 외우죠. 단어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긴 한데 오히려 실전에서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암기하는 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단순무식하게 pair, pair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만 보면 pair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배 그림을 보면서 pair 이거 두 단계 학습이 되는 겁니다. pair 바로 이미지로다가 암기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수 있어요.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같은 거는 pair 이렇게 암기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힘들잖아요. 물론 동사에 대한 이미지를 녹성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일부 어휘책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모든 단어를 그렇게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어원이라는 걸 써서 외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IT는 보낸다, send입니다. 그래서 transmit 바꿔서 보내는 게 변속기야. 아니면 emit 밖으로 보내는 게 방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MIT라든지 MISS 보내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원 학습법은 괜찮다고 봐요. 단 모든 단어가 어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한자어가 있고 그냥 순수 우리나라만 있는데 순수 우리나라 말은 어원이랑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모릅니다. 한자어는 뜻이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원에 해당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해보셨어요? 학생이라는 말, 배울 학자가 들어가 있는데 학생이라는 말, 우리가 학생이라고 할 때 그 학이라는 게 배울 학자라는 걸 인식합니까? 아니거든요. 학교, 학생, 선생님, 그냥 이미지와로 바로 연결돼요. 우리가 그 어원을 알아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단어와 이미지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원의 학습이라는 것도 귀납적인 학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원의 학습도 약간 연역적인 학습이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미지랑 연결시키는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랑 연결시키는 게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도 설명을 드립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제 내가 외워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의 뜻을 연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뜻을 이해하고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단어를 여러 번 소리내서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면 괜찮습니다. 발음이 먼저 익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전의 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뭐 단어장 같은 경우는 단어장에 예문이 있죠. 예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는 그 단어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를 학습할 때 그 어휘의 단편적인 뜻을 알고 있는 거, 그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면 뭐 동사하고 전치사가 붙으면 막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뀌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표현이 나올 때 특정한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하고 같이 써요. 뭐 responsible 다음에 for이 주로 쓰이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책임이 있다라면 와 responsible 뒤에 for이 쓰이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문장 나왔을 때 바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for이 나오는 걸 따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responsible 뒤에 있는 for의 이 for의 의미가 뭐지? for의 의미를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그럼 for의 의미가 너무 많아. 그럼 이게 도대체 그 뜻이 무슨 뜻일까? 아, 영어나 해도 힘들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단어 뜻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나오는 것까지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째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덩어리째 암기하는 걸로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예문이에요. 예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내가 외워야 되는 단어에 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문을 1차적으로 그 단어의 뜻을 한국어로 바꾼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문을 여러 번 한국어로 해석해 보세요. 그럼 여러 번 해석하게 되면 그 문장의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가죠. 의미는 언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지로 문장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 문장을 영어로 쭉쭉쭉쭉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예문 자체를 숙달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문을 숙달하게 되면 그 예문 속에 그 단어와 어울리는 잘 함께 다니는 표현들까지 함께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단어 어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여러 번 써서 외워야 됩니까? 여러 번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읽으면 된다니까요. 계속 읽으면 돼요. 철자를 알아야 되는 경우는 이제 철자를 막 외울 수 있죠. 뭐 T-E-A-C-H-E-R 이런 식으로다가 외울 수 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단순히 뭐 우리가 수능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여러 번 해석하는 정도, 그 다음에 여러 번 영어로 읽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단어를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못하는 거 두 번째 아까 연상기억법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한 100개, 200개의 단어를 녹선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줄줄줄줄 외웁니다.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한 단어가 단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실력에 방해가 돼요.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 효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어떤 학원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학원에 가는데 학원에서 하루에 100개씩 단어를 내줘요. 100개를 외우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시험을 보고 다른 과제를 내줍니다. 그럼 다른 과제를 또 내준 거 100개를 외우고 그 다음날 또 시험을 봐요. 그럼 그 전날 시험 본 거는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폼만 죽으라고 잡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기숙학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한 부분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열심히 뭔가 수업을 듣는데 실제 내 것 만들기 힘들다. 단어 학습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단어 학습이 그 100개, 200개 이렇게 외워서 바로 다음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외우는 이런 방식은 사실 암기 공부가 아닙니다. 망각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극이죠. 전기의 자극이 여러 번 그 회로를 지나가야 돼요. 신경세포를 여러 번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 번 지나가야지만 그 기억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기 기억이라는 것이. 근데 그냥 단순히 단기 기억에 담겨 있는 수준에서 시험을 보고 또 다른 새로운 걸 한다 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진 않는다고요. 그럼 나중에 써먹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루에 100개 하면 한 달만 하면 3,000개입니다. 그러면 수능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기본 어휘로. 근데 3,000개가 암기가 안 돼 있어요.
300개도 암기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학습은 양보다 질로 가야 돼요. 양보다 질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공부하면은 선생님 단어장에 있는 예문으로 해도 되겠지만 평상시 모르는 단어 어떻게 합니까? 단어장 하나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썼던 단어장이 있는데요. 일단 노트 사이즈가 너무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갖고 다니려고 하면 이게 너무 크면 안 돼서 A4를 이렇게 접은 정도 사이즈의 그 노트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그 몰랐던 그 단어가 나왔던 문장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단어를 쓰고 그 문장을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단어 뜻을 사전에서 찾은 걸 또 써놔요. 그리고 나중에는 뭘 반복하냐면 예문만 반복합니다. 그 단어장을 다시 펴서 복습할 때 그 단어장 위에다가 보통 발을 정자 같은 거 많이 써나갔거든요. 한 번씩 읽을 때마다 하나씩 그어나가는 겁니다. 한 10번 채워지기 전에 암기가 돼요. 10번 채워지기 전에.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몽창 몰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 단어 암기랑 가장 유사한 것은 우리가 학기 초에 친구들, 반 친구들 이름 외우는 거랑 비슷해요. 반 친구들 이름 외워 막 써가지고 막 외웠습니까? 아니면 30명 놓고선 계속 막 암기했습니까? 누구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출석부 불러주시면 윤상범 네 이런 식으로다가 친구들하고 매칭이 됐을 뿐이에요. 그게 반복이 일어나니까 한 2, 30번 반복이 일어나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암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억지로 외우려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랑비에 젖듯이 옷 젖듯이 그냥 천천히 스며들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단어 적어놓고 심심할 때마다 봐. 심심할 때 저는 이제 제일 심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화장실 갈 때거든요. 이런 스마트폰이 진짜 나쁜 게 화장실을 점유합니다. 제가 스마트폰 안 쓸 때는 화장실에 항상 책이 꼽혀 있었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읽기 힘든 책도 철학책도 영어로 되어 있는 철학책도 화장실에선 재밌어요. 그런 공간입니다. 화장실이. 그러니까 재미없는 단어장도 화장실에선 재밌어요. 그렇게 반복했다고 해요. 여기저기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썼던 단어장의 첫 번째 문장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Something in the parcel is ticking. 그 꾸러미 안에 있는 무언가가 틱틱 소리를 내고 있어. 시계 가는 소리죠. 그 문장이었어요. 얼마나 반복했는지 이해되시죠? 지금도 암기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해 가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장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단어장도 가능하면 예문 위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발음과 함께 숙더라도 만드시는 게 좋고요. 일부러 외우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너 암기할 필요 없어. 다만 암기될 때까지만 계속 봐. 무슨 인디언 기우자랑 비슷하죠. 인디언 기우자 아시잖아요. 인디언 기우자는 100%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인디언 기우제는 기우제를 치르면 무조건 비가 온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 올 때까지 치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이 단어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어를 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암기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어휘 학습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도해 주시는지 지금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지 좀 감이 좀 오시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영어를 잘 공부할 수 있고요. 하루에 잘 생각해보세요. 365일이면요. 하루에 한 두세 개만 해도요. 하루 두세 개만 해도 365일, 그러니까 3개만 해도 365일이면 3, 3은 9. 1000개가 암기가 돼요. 1년이면. 그럼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학년부터 1학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6년, 거기다 6년, 12년, 12,000개. 원어민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12,000개면요.
수능 이딴 것도 문제 안 되고요. 토익, 토플 보는데도 문제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야 해요. 그러면 어휘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올바르게 영어의 어휘를 암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 될 때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위주로다가 이렇게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궁금하신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선생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테마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만의 문제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다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내 자식만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거니까 많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대표적으로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해야 될지 좀 생각이 안 납니다. 연속극처럼 구성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흐름이 끊기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